요케레스. 아니 이거 토트넘 유니폼 입고 하셔도 되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적 시장에서 핫한 선수 한 명 있죠? 물론 아스날 한정. 네, 지금 뭐 히어이고까지 뜬 상태고 내일 메디컬을 받으러 아스날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네, 크리스토스 촐리스 선수고, 네. 하여튼 영상 찍기 전에 이제 기사 뜬 거 하나 봤는데 클리브 브리의 감독이 피셜이 있는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네, 아스날로 떠나는 촐리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엄청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되게 기분 좋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선수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메디컬 떨어지진 않겠죠? 어제 이름은 크리스토스 촐리스 선수고 2002년생입니다. 네, 되게 어리다면 어린 선수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저 정도 나이 대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적은 그리스. 네, 이름만 봐서는 솔직히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처음에는 벨기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크로아티아. 촐루카? 어쨌든 그리스 테살로니키 출생이고, 네, 키는 179cm, 주발은 오른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양발을 잘 쓴 선수예요. 약간 트로사르 같은 선수라 트로사르 정도로 양발을 다 잘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트로사르 보내고 트로사르 데리고 오는 건가요?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트로사르가 아스날을 해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다시 채우려고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아요. 줄 포지션은 왼쪽 윙어지만 사실상 이선의 모든 자리를 다 설 수 있는 선수고, 그냥 정말 트로사르 같아요. 어제 트로사르처럼 이제 윙어에서 뭐 킥력을 바탕으로 풀어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와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선수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드리블, 개인기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을 받아서 온 선수보다 킥력으로 주목을 받아서 온 선수들 있잖아. 그 선수들이 약간 좀 더 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근데 킥이 더 중요하다는 거에 되게 동의하는 게, 어쨌든 아스날이 저번 시즌 가장 고전했던 게 뭐냐, 상대 팀들이 템백을 한다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템백을 했을 때 우리가 파웨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의 기본 프로필과 저희 사견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의 이제 성장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성장 과정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잖아. 근데 이 선수 모건 로저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 이 선수가 이제 테살로니키에 있는 파옥이라는 팀에 들어가게 돼. 정확한 명칭은 파옥 테살로니키인데 그냥 파옥이라고 할게. 네네. 간단하게. 그래서 파옥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한 8세에서 14세까지 배우게 돼. 근데 이 선수가 16년도에 이제 가족들 전체가 독일로 가게 돼. 왜냐면 그때 그리스가 또 경제 위기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독일로 이제 다 모든 가족들이 떠나게 돼.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독일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뭐 이때도 꾸준히 다른 뭐 아카데미 팀에서 이제 배웠지, 축구를. 2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가족 전체가 향수병이 와가지고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게 돼. 근데 여기서 다시 파옥에 복귀를 하게 되고, 이 선수가 유소년을 거쳐서 프로까지 파옥에서 데뷔를 하게 돼. 유소년 때부터 공격 재능을 확실하게 보여줘가지고 20년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세에 프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돼. 그렇게 해서 공식전에서 이제 46경기에 16골을 넣게 되고, 챔스 2차 예선에서 2골 1도움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지. 그 시즌에 그리스컵도 우승을 하게 되고, 프로 데뷔하고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팀도 좋은 성과를 낸 거지. 그치. 저 어린 나이에 그리스컵 우승을 할 때 공동 득점왕에도 오르고, 그치. 그리고 저 해에 파옥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까지도 받게 됩니다. 파옥에서 데뷔 년도에 이렇게 잘한 거를 노리치에서 이제 보게 된 거지. 그래서 21년도에 노리치로 이제 이적을 하게 돼. 근데 문제가 이제 노리치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지. 시작은 되게 좋았어. 리그컵에서 이제 데뷔전 치렀는데 그때 2골 2도움을 했어. 그때도 상대가 본머스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한 6대0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러고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노리치가 이제 촐리스가 이적한 다음에 감독이 바뀌어. 이 선수가 어리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고 완전 주전인 선수들은 감독이 바뀌어도 계속 쓰이잖아. 근데 어린 선수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도 좀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감독까지 바뀌었어. 그래 보니까 이 선수가 적응을 못 해버린 거야.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즌인 22년도에 임대를 가게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로저스 생각이 난다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트벤테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그래서 공식전 15경기 3골. 근데 이 15경기를 나왔잖아. 근데 이게 뭐야? 중용을 못 받았던가 아니면 부상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그래서 공식전 15경기 3골. 근데 이 15경기를 나왔잖아. 근데 이게 뭐야? 중용을 못 받았던가 촐리스는 부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 복귀를 하고 이제 노리치 신분으로 다시 임대를 가게 돼. 독일 2부 리그에 있는 듀세도르프 완전 이적을 포함한 임대를 가게 되는데 이때가 터닝 포인트야. 뭐 2부 리그에서 30경기 22골. 아까 파옥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지. 꾸준한 선발 출전. 선발 출전을 많이 하니까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고 공격 전개에서 촐리스가 항상 중심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팀의 중심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이적을 하게 돼. 연도로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23-24 시즌에 듀세도르프로 임대를 갔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를 갔는데 바로 24-25 시즌에 브리에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소속이 노리치에서 이적을 한 게 아니라 듀세도르프에서 이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이적 배경을 보니까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을 시켰을 때 한 3M에서 3.5M 정도 수준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데리고 올 수가 있었는데 듀세도르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부 리그를 거의 씹어먹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해결이 실패했고 이 선수가 다시 한번 남아준다면 똑같은 동일한 리그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치가 엄청 올랐으니까 그 3M, 3.5M 되는 그 완전 이적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듀세도르프가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시키고 다시 바로 브리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듀세도르프는 가만히 앉아서 3M 정도를 벌었고 잘 써먹고 그랬잖아. 아까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듀세도르프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이 선수는 브리에 2시즌 뛰는 동안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돼요.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갔고 첫 해에 56경기에서 21골 16동 3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시즌 25-26 시즌에는 52경기에서 22골 29동,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인트를 기록을 하죠. 당연히 PL에서 저거를 할 수는 없을 거야. 이 기록상 3분의 1 정도만 해줘도 사실상 성공한 영입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해줬던 득점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아스날에서 기록을 해줬어요. 저는 요케레스가 실패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유, 아니지. 팬분들도 요케레스가 올 때 우리가 영입하려고 했던 리스트들, 뭐 세슈코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뭐 요케레스가 성공한 게 아니다, 다른 선수가 왔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어. 근데 나는 요케레스가 첫 시즌에 이제 뒷공간이 다 열려있던 팀들이랑 상대를 하다가 아스날로 와가지고 그냥 템백을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그 정도 공격 포인트 보여줬으면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촐리스 또한 와가지고 만약에 저 스탯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시즌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스날로 오게 될 건데 이건 거의 한 99%가 확정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보이는 걸로 보면 그렇죠. 거의 오피셜만 남은 느낌이고. 그렇죠. 이제 곧 아스날 선수가 될 촐리스, 이 선수의 이제 성장 과정을 알아봤고 장단점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스날 선수가 될 거니까 장점 말씀해 주세요. 뭐 될 거 아니었으면 말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 선수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만 본 게 아니고 아예 경기를 통으로 본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몰라. 내가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숫자로 나타난 것만 봐도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정말 높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득점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양발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슈팅 스킬이 정말 좋아. 양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 쓰는 선수는 거의 없거든. 그리고 기회 창출 능력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판단이 되게 빠른데, 저 판단이 빠르다는 건 어쨌든 시야가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가 그냥 시야만 넓은 게 아니라 그냥 경기를 보는 눈이 되게 좋은 것 같았어. 경기를 봤을 때 딱 공을 본인이 잡았을 때 내가 드리블을 쳐야 되는지, 패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슈팅을 만들 각을 찾아야 되는지, 슈팅을 바로 때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빠른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되게 좋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야. 속도가 만약에 뭐 한 말티급으로 빨랐다면 엄청난 선수가 됐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여기 항상 나오죠. 아스날이랑 지금 이렇게 링크가 뜬 선수들 보면 항상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선수 또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 그럼 장점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까는 걸 잘 못해가지고.
연병하지 마시고 빨리 한번 까보세요. 네. 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 물론 완전 어린 나이였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를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잖아. 잉글랜드로. 재적응이 필요하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번 실패를 해봤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살라, 데브라이너, 그치. 요케레스. 요케레스요? 아니 다 처음에 실패를 해보고 네. 다른 리그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공을 했잖아. 아 근데 거기다 묶어놓으니까 약간 좀 매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유, 드는데? 야 그래도 탑3에 딱 요케레스 넣었잖아. 그니까 아 왜? 아니 내가 조금 민망해. 봐봐, 살라 리버풀에 킹 파라오가 됐지. 네. KDB 그냥 뭐 말만 해도 그냥 다 아는 수준이고. 요케레스 아니 이거 토트넘 유니폼 입고 하셔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아니 이 유니폼 입고 그 세레모니 하면 좀 그런데. 그래요? 아 네. 뭐 어때요? 당신 월드컵이었으면 퇴장당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적응만 한다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아, 단점 얘기하려면 이거 봐, 잘 못 가잖아. 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수비 가담을 잘 많이 못해. 압박하는 걸로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 근데 저거는요. 기다려요. 지금 뭐 개라고 기다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거.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손도 하고서 뭐 저는 그러면 해 뜨면은 야, 해 떴다 이렇게 아침마다 울어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또 킥이 장점인데 대신 이 선수가 돌파를 통한 찬스 메이커는 아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 특히 아스날이 어떤 팀이죠? 저희 팀 피지컬 팀입니다. 그죠. 네, 다 근데- 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피지컬 팀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 아니 그건 뭐 네? 피지컬 아 팀. 잠깐만요. 좀만 네? 기다리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하시면 돼요. 미친 새끼인가? 왜요? 아니 방금 좀 어이없었던 게 네. 아니, 뭐 피지컬 팀이라고 그러면 양 윙에다가 뭐 아킨페나랑 아담아 아담아 이런 애들 넣어야 돼요? 아우, 아니 잘 아시네요. 윙어는 그래도 조금 이게 빠릿빠릿한 맛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수비 가담 그리고 압박 나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네. 막 윙에 있다가 어느 순간 페널티 박스 안에도 있고 그리고 막 하프라인에서도 패스 차단하려고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근데 단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데 도움이 안 돼. 아, 자리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담해. 정말 많이 가담하는데 성공률이 낮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스날이 또 수비 시퀀스가 되게 잘한 팀이잖아요.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와서 전술적으로 훈련하고 하면 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파형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개인 스킬로 뚫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좋은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동료를 정말 잘 이용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퍼스트 터치가 되게 좋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나쁘지 않은 선수라 그 순간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 진짜 찰나의 순간에 그때 좋은 킥력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때 본인이 딱 터치를 하고 나서 내가 슛을 할 타이밍인지 패스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들어가도 될지 이거를 되게 잘 보는 선수라 저것도 솔직히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 진짜 아까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아킨페나나 뭐 그 아다마 트라오레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촐리스 대변인이세요? 일단 우리 선수 될 거니까 저는 일단 오면은 무조건 응원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 너무 와닿네요. 어떤가요? 살라 얘기가 정말 그때 이제 어차피 살라는 또 빅클럽이었고 이제 첼시였으니까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노리치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를 한번 맛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클럽에서 어떻게 보면 강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와갖고 다시 빅클럽으로 돌아왔잖아. 거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가 되네. 살라만큼 해주면 진짜 얼마나 그치. 좋아. 살라를 40M에 사왔다고?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선수 모하메드 촐리스인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워낙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장점과 장점이라고 뭐 해도 뭐 연병하고 있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부상 이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저번 시즌 너무 고생했어. 부상 때문에. 베스트 11이 걸로 다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다. 그러니까 저 한 번에 약간 장기 부상이 조금 안타깝네요. 트벤트에 있을 때 페이노르트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오랫동안 부상을 겪고
그다음에 바로 조기 임대 복귀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거 말고는 커리어 중에 부상 이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선수는 와서 진짜 뭐 살라처럼 될 수 있겠지. 근데 후보로 오고 정말 그 주전으로 뛰어줄 엄청난 선수가 한 명 좌윙에 와야 돼. 주전급 선수가 되기를 바라야지. 그 정도 기대는 솔직히 없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게 봐야지 알겠죠. 당연히 봐야 알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축구를 본 세월이 몇 년입니까? 네, 솔직히 보이잖아요. 물론 잘 클 수 있어.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뎁스로 오는 선수들마저 부상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치. 네.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부상 쪽에서 깔끔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왜 다른 쪽에서 만약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메꿔줄 수 있는 선수 같아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죠. 이 선수는 간단하게 이력이 간단하니까. 네. 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 선수의 이제 커리어 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 보면은 그 노리치, 트벤테 이 두 팀에서의 기록 말고는 더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고 기록 보면은 점점 좋아져요. 이대로만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그래프잖아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아스날 딱 밑에 EU27 아스날 해가지고 저기보다 더 좋은 스탯이 쌓인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러길 바라야지. 바라긴 바라죠. 그러면 진짜 40일에 살라를 사왔다고? 진짜 영상 찍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 선수가 정말 계속 이제 역경을 겪고 그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선수도 맞고 어린 축에 속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정말 잘 적응해서 많이 배우고 잘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보면은 득점하고 도움이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둘 다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이제 이제 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슈팅 그 각이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렇게 돼서 정확한 킥으로 슛을 때리게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모르겠는 게 물론 다음 시즌이 어떤 전술을 쓰는 상대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슈팅 각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스날 상대하는 팀들이 템백을 너무 많이 해. 아니 그러고 원래 보통 템백 한다고 하면은 중거리로 좀 풀어야 되잖아 사실상. 그치, 그런 게 있어야지.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킥이 정말 좋아서 프리킥도 전담 키커로 하게 된다. 이 선수를 이제 중앙에다 배치를 해서 차라리 뭐 슛을 많이 때려라. 그렇게 해서 수비수들을 끌어내라. 이런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아, 왜 그래요? 네? 아니 과연 아르테타가 그런 결정을 내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래, 아르테타가 정말 전술적으로 보수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열려 있어가지고 아씨 국대 지원해볼까? 해봐. 양복 입고 와. 한번 해볼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생각은 못 하겠어 솔직히. 뭐 봐야지 알 것 같고 선수들 간의 그 합이 되게 중요하잖아 축구는. 팀플레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너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스날에 오게 된다면 저는 정말 열렬히 응원할 것이고. 그렇지. 응원해야지.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떴던 이적설 중에서 거의 첫 번째로 오피셜에 가까운 이적이잖아요. 네, 뭐 인카피. 그러니까 인카피에 멜리에 빼고. 나는 사실 지금 원하는 거는 기마랑이스랑 모건 로저스니까 하여튼 와서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고 브리에 감독이 인터뷰에서 정말 성실하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에 가는 걸로 보상을 받았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축구 선수로서는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이게 우리 막 뭐 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어디 유소년 팀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에 입성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리그의 최상위 팀, 어쨌든 저번 시즌 우승했으니까 네. 그런 팀으로 가는 선수가 정말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안에 들지 이거 뭐 계산해 보면은 진짜 뭐 0.0001%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팀에 오는 만큼 정말 스스로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네요. 우리가 많이 크면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장해보자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까지 아스날 이적을 앞둔 촐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게 순탄치 않은 선수들도 많았고 쭉쭉쭉 이제 열려있는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도 많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영상 찍기 전에도 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저 아스날 선수 3명인데 왜 토트넘 선수 1명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개화닭인데 그러면 5대5로 해야지 왜 3대1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2번 영상 연속으로 한번 토트넘 선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음 선수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좋죠. 어쨌든 아스날에도 도움을 주고 토트넘에도 도움을 주는 선수예요. 네. 북런던을 살린. 근데 본인은 강등된. 어쨌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화닥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존나 재수없네.